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금들이 안전자산에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전자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채권과 관련된 투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앞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향후에 있을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에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미국 금리 인하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네. 향후에 있을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이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보험성 금리 인하 정책이 되는지 아니면 장기 불황형 형태의 경기 연착륙을 위한 성격의 금리 인하 정책인지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장기 불황형 형태의 그런 성격을 띠는 금리 인하 정책이 된다면 금리 인하를 하는 미국의 통화 정책은 향후에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폭의 장기적인 금리 인하 정책이 실행된다면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기사와 정보들이 현재 역전되어 있는 채권 금리의 이상현상에 우리의 시선을 묶어두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더 중요할 수 있는 향후의 미국 금리 정책에 대해서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 금리 인하랑 금리 인하의 성격이죠.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투자자의 심리에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금 시장을 살펴보면 굉장히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굳이 좋게 표현을 하자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그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경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당장 눈앞에는 부정적인 기사도 많고 불확실성도 큰 경제 상황이 맞지만 10년 이상의 향후의 먼 미래에는 미국 경제가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심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런 투자자의 심리 상태는 장단기 채권금리의 역전 현상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오게 된 계기가 되는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는 2년 미만의 단기간의 미국 경제에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다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투자자의 심리는 장단기 채권금리의 역전 현상을 불러오면서 불확실한 단기 채권보다는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에 돈이 모이는 지금의 돈 쏠림 현상을 발생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쏠림 현상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되니까 많은 대중들도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10년 후의 미래보다 2년 뒤 미래를 더 불확실하게 생각을 하니까 장기 채권에 돈이 몰린 거고 그 돈의 쏠림이 또 쏠림을 불러오게 되면서 그게 장단기 금리 역전상까지 갔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현재 시점이 많은 대중이 채권을 포함한 안전자산에 과도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해볼 문제는 지금처럼 이미 뜨거워진 안전자산 시장에서 과연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는 질문 정도는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전자산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먹을 게 별로 없을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뒤에서 얘기를 더 해볼 예정이니까 뒷부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미국 경제를 두고도 의견은 각자가 서로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의 주가지수와 다양한 경제지표가 알려주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현재의 미국 경제지표는 상당히 양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괜찮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반대쪽 의견의 주장은 표면적으로 경제지표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알려주는 현재의 낮은 미국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괜찮은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실업률을 메우고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3만 불 이하의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경제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졌던 미국의 장단기 채권의 금리 역전 현상도 그만큼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반영된 시장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현상이라는 말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을 포함한 현재의 불안한 국제 경제 질서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주장입니다. 중남미를 포함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현재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미국의 미래 경제 전망 역시도 당장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일 때문에 시장에서 10년 뒤보다 2년 뒤를 더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거네요. 네.
이런 시장의 우려와 불안감은 결국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안전자산 시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채권과 금을 중심으로 한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인데요. 미국채뿐만 아니라 독일의 채권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지금의 미국과 독일처럼 안전자산 시장에 돈 쏠림 현상이 꾸준히 계속될 수 있느냐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는 돈의 흐름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네. 지금의 채권을 중심으로 한 안전자산의 돈 쏠림 현상이 일정 부분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장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주요 집단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에 가장 밝고 이익에 민감한 집단의 입장에서는 이미 올라있는 시장의 여분의 추가 수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시점에 위험자산 쪽으로 갑자기 턴어라운드 해서 위험자산의 떨어진 낮은 가격을 잡아가는 게 향후에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실제로 일부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위험자산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그런 류의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위험자산이든 안전자산이든 계속해서 달려만 갈 수 있는 시장은 없으니까 이런 관점의 시각에도 귀를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자산 쪽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 떨어져 있던 증권 같은 위험자산 쪽에 관심을 두는 부류도 있다는 말이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위험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상품인 지수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예 단기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국내 지수 쪽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이 나간 이후에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금을 지금 미리 안 사고 다 오르고 나서 나중에 사는 게 좋은가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급하게 행동하지 말자는 내용에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 내용의 취지를 보면 아마 나중에는 지금보다 금값이 더 올라서 그때 가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내용의 질문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미리 금을 사야지 나중에 오르고 사면 무슨 의미냐, 그런 식의 댓글이었죠. 네, 제가 내용을 잘못 이해했으면 댓글로 다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식을 포함한 증권 같은 시장을 위험자산 시장으로 분류하는데요.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분류하는 이유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안전자산에 속하는 상품인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시청자분이 금이라는 안전자산을 지금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을 선택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금을 통해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 더 오르기 전에 지금 금을 사야 된다고 하는 건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만약에 질문 주신 분의 의도가 지금은 경제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당장 피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하신 질문이라면 굳이 지금 금을 사지 않더라도 당장은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주식 같은 건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자산인 거고, 금 같은 건 변동성이 적어서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금으로 수익을 보려는 목적이 아니라 적은 변동성으로 안전하게 가려는 목적이라면 금은 항상 변동성이 적으니까 쌀 때 사든 비쌀 때 사든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가격의 변동폭이 작으니까 주식보다는 안전자산 역할을 항상 한다는 거잖아요. 네. 변동성 측면에서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특별한 분기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미리 들어가나 나중에 들어가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을 사나 조금 더 지켜보다 나중에 금을 사나 리스크를 피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어차피 큰 변동성을 가진 위험자산을 피해서 안전자산으로 피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은 수익에 연연할 필요가 없으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 금보다 변동성이 적은 게 현금이죠. 환율 변동 생각해보면 바로 생각이 나죠. 아무튼 그분은 나중에 금값 오르고 그때 사면 무슨 의미냐고 했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는 의미보다는 금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럼 나중에 금을 사는 것보다 지금 금을 사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질문을 주신 거라면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금 선물 가격은 2012년 9월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근 7년 만에 다시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금의 지금 가격은 2015년 12월 1050달러를 찍은 이후에 이미 현재 50% 정도 충분히 오를 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 가격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의 상승 흐름이 계속된다고 가정하고 이전의 전고점을 기준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살펴봐도 지금 가격에서 18.6% 정도의 추가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략 19% 정도의 추가 수익을 먹기 위해서 7년 만에 형성된 최고점의 가격권에 올라탄다는 말이 옳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진다는 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의 폭보다 상황에 따라서는 잃을 수 있는 손실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도 않고 얼마 안 되는 수익을 먹기 위해서 7년 만에 온 최고 금값에 올라타는 게 과연 맞냐, 그런 의미죠. 네. 순수하게 지금의 불확실성과 큰 변동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하는 금이라면 지금 매수하든 나중에 매수하든 시기에 관계없이 동의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더 오를 금의 가격을 예상해서 지금 금을 매수하겠다는 선택은 제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자산시장을 선택하는 분이 있다면 그 목적부터 정해놓고 실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변동성이 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전자산을 선택하는 거라면 향후에 주식시장이 10% 내렸을 때 나의 안전자산이 5% 내려서 손해를 보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변동성이 작은 안전자산을 선택하게 되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서 발생하는 나머지 5%만큼의 변동성 갭 차이는 피할 수 있었으니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큰 수익을 목적으로 한 안전자산의 이동이라면 앞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원금을 보존한다는 개념의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보다 변동폭이 적게 투자하는 게 안전자산 투자라는 거죠. 안전자산에 투자해 놓으면 주식보다는 손해가 덜하고 대신 올라도 주식보다는 못 오르겠죠. 보니까 개념을 잘 잡고 있으려면 변동성이 큰 투자랑 변동성이 적은 투자, 이 기준으로 안전자산 투자, 위험자산 투자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투자를 안 하고 아예 안전하고 싶으면 금보다는 현금 달러가 더 안전하고. 네. 그리고 환율을 생각하면 현금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매일매일 변하는 환율의 변동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폭만을 따져보면 금보다 안전할 수 있는 자산이 현금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개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환율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신 못 사는 나라 현금은 아니고.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와 같은 내용을 다룰 때 향후에 어떤 시장에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방송을 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더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직접 하는 경우나 아니면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언급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청자분들이 조금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그게 진짜 문제죠. 잘 듣고 있으면 뭘 말하는지 정도는 캐치할 수 있게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전자산 쏠림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너무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맹목적인 안전자산 쏠림이 좀 과해 보이는데요. 안전자산 역시도 등락이 있다는 거 꼭 새기시고 최근에 안전자산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차트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